그래서 거기 246페이지 보시면 요거 하나만 볼 거예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뭐야? 공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이거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 책 있죠? 책은 뭐라고요? 면세. 거기에 들어가는 CD는 뭐라고요? 과세. 근데 뭐가 주다? 책이 주다. 그래서 뭐다? 면세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번 나온 거라. 그 다음에 248페이지. 기존에 했던 거라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쪽 파트는 실기가 주예요. 그래도 실기 쪽에 조금 왜냐면은 부가가치세가 이론이 6점이고 실기가 10점이고요. 소득세는 이론이 4점이고 실기가 15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할 거예요. 실기 쪽에. 왜냐면 실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248페이지는 이제 공급식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식이요? 공급시기. 공급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작성 저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중에서 참 거의 다예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8번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거기 248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네, 8번 빼놓고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세무 쪽에는 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요, 저쪽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어느 쪽이 많이 나왔었냐면은 저기 6번에 폐업 보이죠? 네, 폐업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1번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저는 요거를 일반 판매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일반 판매. 일반 판매는 현금으로도 팔고 외상으로도 팔고 할부로도 팔아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묶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랑 완성도 기준 지급이랑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거는 다 금액이 큰 것들이에요. 금액이 뭐 한 거라고요? 큰 거. 그 다음에 기간이 뭐 한 거예요? 긴 거예요. 네. 그럼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거는 한 번에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보냐면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요. 근데 얘 기간은 길다 짧다? 길다. 그러면 긴 거를 한 번에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액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그래서 결론은 돈 받을 때마다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3번은 뭐 조건이니까 됐고 5번의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야? 인도하는 때. 여기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줄 때 다들 아시겠지만 가공이 끝났다 그래서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꼭 뭐 해야 되죠?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 인도하는 때.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꼭 확인하고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맞죠? 네. 왜냐면 확인 안 하고 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음에 그 당시에 봤더니 불량이 났네. 그러면 이거 불량 났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끝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에도 돈은 내가 입금했지만 바로 안 들어가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내가 확정 버튼을 눌러줘야 그 사람한테 뭐 하죠? 돈이 들어가죠. 왜요? 사자마자 돈 주면 갖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 그게 많대잖아요.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 들면 지방 내려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사는 게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건축을 맡깁니다. 거기 사기꾼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기 비용만 받아놓고 처음에 뭔가 하는 척 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그 박람회에서도 되게 많이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람회 그러면은 검증된 회사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검증된 회사니까 박람회 가서 구경하고 거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람회에서 사기 당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돈은 많이 줘야 된다, 조금만 줘야 된다. 조금만 주고 만들 때마다 조금씩 찔러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트 가면 거기 웨이터한테 조금씩 찔러주잖아요. 맞죠? 소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비유가 셌나? 근데 꼭 나이트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나는 청순해. 나이트가 뭔지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사 가면 나이트 가요 안 가요? 가요. 간혹 가다가 그런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설마 살아생전에 한 번 안 가봤겠어요?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안 가봤어요. 그래갖고 그러시군요. 안 갈 수도 있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폐업 잘 받으라 그랬어요. 뭐요? 폐업. 그 다음에 거기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에서는 자판기에서 못 꺼냈을 때요. 돈 꺼냈을 때. 현금을 뭐 하는 때? 인취하는 때. 이게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라 그래 직접세라 그랬어요. 간접세라 그랬어요.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요거는 이제 추가로 외우셔야 될 건데요. 수출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수출은 선적이래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외울 겁니다.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특수한 경우 좀 보세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 첫 번째 보시면 간주 임대료라고 있어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 기간에 무슨 일이요? 종료일. 그러니까 우리가 2기 확정, 그 1기 확정이 4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은 저기 선불 또는 후불. 이것도 과세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2번은 선불 또는 후불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월세 살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거 이제 건설 쪽에서 많이 하는데 6개월치 선불로 줘버려요. 한 번에. 왜냐면 딱 몇 개월만 일할 거니까요. 6개월 거만. 예, 그런 경우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후불은 거의 없어요. 후불은 도망가면 끝인데. 근데 선불은 실제 있어요. 일명 깔세라고도 하는데 저기 상가도 보면은 뭐 그 뭐냐 옷 막 널어놓고 잠깐 한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만 하고 싹 빠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선불로 많이 해요. 우리 열을 쓸 테니까 열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6개월치를 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부가세는 몇 달에 한 번씩 내요? 세 달에 한 번씩 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다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6개월치 냈는데 3개월만 하고 3개월 후에 방 빼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그 과세기간에 맞는 거에 대해서만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두 개 다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가짜야. 얘는 한 번에 줬어. 아니면 나중에 받을 거야. 그러면 날짜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때는 그냥 마지막 날로만 넣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거두시면 돼요? 세금만. 근데 날짜는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짜로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로. 그 다음에 저기 249페이지 밑에 나 250페이지로 오세요. 250페이지도 특별히 할 게 없구나. 251페이지. 저기는 뭐 뒤쪽에서 세금 계산서 보면 되니까요.
영세율과 뭐라고 있으세요? 면세. 우리 영세율과 뭐가 있다고요?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가 있는데 영세율은 다른 말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면세는 뭐라 그래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돌려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급. 면세는 안 돌려줘요. 그래서 환급 뭐요? 불가능. 그래서 안 돌려준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급이 가능한데 영세율은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무슨 환급이요?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15일이에요.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다음에 면세는 역진성 뭐야? 완화가 주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은 수출할 때 쓰는 거고 면세는 아이고 면세가 아니고 뭐야? 계산서. 일단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가셔서 253페이지. 참고로 회계 세무 다 이 문제는 원래 잘 내요. 면세 종류. 근데 왜 잘 내냐면 시험 문제 솔직히 낼 게 종류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시험 문제 낼 거 없을 때 쭉 주고 면세 몇 개게 아니면 면세니 아니면 영세율이니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종류가 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회계든 세무든 좀 종류를 좀 잘 내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보시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253페이지에서 일단 거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253페이지에서 일단 무슨 성 완화요? 역진성 완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진성이라는 게 똑같이 내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세법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원래 세법 자체가 많이 번 사람 뭐 하자? 많이 벌자. 많이 벌자가 아니고 많이 내자. 조금 번 사람 조금 내자가 원래는 주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보실 게 면세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첫 번째로 기초생활 뭐야? 필수품.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1번에 미가공 식료품 있죠? 네,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 생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는 국산만 됩니다. 농축수 임산물. 그래서 안 먹는 거는 뭐만 된다고요? 국산.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있어요. 국내에서 태어난 애완용 돼지 있어요. 진짜 시험 문제에 농담 안 하고 국내산 애완용 돼지라고 시험 문제 있어요. 애완용이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으니까 뭐만 되는 거예요? 국산만. 그래서 이러면 틀린 거예요. 러시아산 애완용 돼지. 그러면 그거는 면세가 아니고 뭐예요? 과세예요. 실제 시험 문제 있어요, 진짜. 예, 국내산 애완용 돼지. 참 그분도 머리가 좋으셔. 우리 돼지 그러면 애완용이에요? 시식용이에요? 예, 시식용이죠. 먹는 용인데 애완용을 생각하셔. 항상 그 제가 봤을 때 시험 내시는 분들은 뭘 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이 많냐면 저보고 내라 그러면 대빵 잘 내는데, 예. 저 아시는 분도 내봐서 아는데 저기 다 세무사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현직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내다 보니까 높낮이 폭이 어때요? 욕 나올 정도로 심각해요. 역대 최저가 8%, 역대 최고가 최근에 60%였나 55%였나. 그리고 8%대 본 사람은 저기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전생에. 왜요? 난 죄도 없는데 시험 문제를, 예, 아주 좋은 문제를 만났죠. 그다음에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은 복 받았죠. 왜요? 합격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모든 자격증 시험은 제가 봤을 때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시면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면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상관없고 공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다 보니까 오락가락해요. 근데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낸대요.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다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교재 중에서 발췌를 하는 거예요. 아, 요번엔 요런 문제를 내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살짝살짝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회계 때에도 풀다 보면은, 이거 저번에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돌려서 내기 때문에 비슷하게 돼요. 그래도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뭐. 그게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수돗물 연탄하고 무연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역외군성 용역 요거 잘 나옵니다. 역외군성 용역에서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 무슨 버스만 면세라고요? 일반 버스만. 어떤 거요? 아,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면세일 확률이 99%.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고속버스 회사도 잘 안 될 건데,
이거를 과세로 돌리면 어쨌든 서민 경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시 적용 이런 것들은 그 연도 그 다음 연도 돼봐야 확정돼요. 참고로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있죠. 이거 없앤다고 얘기 나온 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못 없애요. 앞으로 더. 그 대신 계속 퍼센트만 줄이는 거예요. 빼주는 건 줄이는데 못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100% 줄어요. 네, 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신용카드 회사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따로 작업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매출액도 뭐 할 거예요? 줄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가 걷어갈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고 소비도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전체적인 경기가 뭐 할 거예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모를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경기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아마 연장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신용카드는 100% 연장될 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거 나중에 또 볼 건데 뭐 적으시냐면은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요렇게 써주세요. 여객 운송 용역 중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관광버스 빌릴 때 있다 없다? 있다. 맞죠? 회사에서 어디 놀러 가거나 야유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갈 때.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데 그거는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토지 관련돼서. 왜냐면 이거 잘 나오거든요. 토지하고 건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254페이지부터 해서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